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되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상에 이어서 여섯 번째 비대면 인재개발원 비대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기는 국선 기공을 위주로 합니다만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국선도를 활용한 국선 명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 상생이니 상극이니 또는 오행의 목화토금수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저는 이 국선기시공이라고 하는 채널이 분석적 심리학과 통합적 어떤 수행관의 입각에서 이런 모든 사안을 좀 입체적으로 조금 풀어보겠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학은 좀 본체론적이고 한의학은 좀 기능론적이고 또 수행은 좀 관념론 쪽으로 좀 흐르기 쉽기 때문에 이런 관념론에서 조금 탈피하기 위한 그래서 조금 본체론의 어떤 현대의학 또는 기능론적인 어떤 한의학과 조금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해버리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렇게 이 간단한 것, 이 나를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곳에 주의를 두는 것이 이런 상화적 작용이다. 우리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체지체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 스스로는 음양오행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쉬운 것을 여러분들도 쉬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영상을 한 200여 편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처음 초창기 때 일반인들 상대로 이렇게 올린 영상들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 턱 하니 그냥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 띄엄띄엄 보거나 뭐 그림 구경만 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앞으로 오래전에 올린 영상부터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영상에서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지라고 하는 체화된 지성, 그 다음에 체화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지, 체능이라고 하는데, 이 상화적 작용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우주적 입장에서 이렇게 구분을,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켜보면서 어떤 바램 없이 지켜보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내한다 뭐 이런 것까지 견지할 사항이 있었죠. 그런 어떤 그런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화적 개념이다.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토다. 그래서 체는 상화고 용은 토로서 쓰여진다. 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디슨이나 제관량이고, 그다음에 사고를 좀 많이 쓴 이는 근융 황제, 청나라 때, 그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그다음에 이제 감각을 주로 쓰는 이는 음란한 여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직관을 주로 쓰는 이는 육조 해능 히틀러, 또 여기에
인지를 주로 하는, 인식을 주로 쓰는 내향적 주체적 내향성의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외향적 주체성을 이 많은 이는 이제 소동파, 천하문장 소동파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라고 했을 때 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을 만들고 이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퇴장시키고 말을 시키고 뭐 저 행위를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작가의 책임이죠. 작가적 어떤 그런 거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켜본다 하는 것은 이 작가적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드라마를 영화를 본다 했을 때 이렇게 관객의 입장에서 쟤는 왜 그래,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타까워 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 같이 나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다면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즉 작가는 모든 이런 목화 토금수를 다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조화롭게 되어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켜보는 거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다 균형이 이루어지고 조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이 수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 직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조금 소개를 하는 설명을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분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화의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화가 많을 때, 목화 토금 화에. 그런데 이제 이 수가 많을 때는, 수의 기능이 왕성할 때는 수국화에 이렇게 수국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화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어떤 거 아까처럼 알아차린다 했을 때 어떤 조절이 되어지고 어떤 조화롭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화라고 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면 거기에서 뭔가 내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수의 마음인데 이 화가 많게 되면 수가 적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수에. 그래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되면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어떤 지혜가 적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 여기 지혜가 적어지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많으면 지혜가 적어지니까요. 수가 적어지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목, 그 다음에 이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금의 마음이거든요. 금이 적었을 때, 폐대장이 이렇게 기운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목이 많으면 이 금이 사금이죠. 금이 이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을 때는 금이
이제 줄어들므로써 나타나는 어떤 폐 대장이 약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금의 마음이 많을 때, 금 기운이 많을 때 이 목의 마음이 그대로 허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남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띈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이런 나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오토입니다. 오토.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대행해주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 그랬죠. 토가. 그래서 토는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세상과 전부 다 이런 그 수, 화, 목, 금이 이런 그 인이, 예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인이, 예지가 더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사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십이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 칠종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단 칠종론에서 또 이 사단이 더 발동을 하게 되면 희구애노라고 하는 즉 그 즐거움과 노함과 슬퍼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더 칠종으로 이렇게 분화돼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동이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즉 나온다, 발동을 한다 하는 것은 분별을 시작을 했다, 판단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분별 이전에, 판단 이전에는 바로 측은지심, 십이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으로 전체의 균형과 조화로움을 통해서 인이예지가 우리 본성으로서 그대로 양심으로서 발휘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분별을 하다 보면 이런 그 희구애노 애호욕으로 이렇게 치우치에서 칠중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와 수, 금과 목 서로 양 극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양 집기, 양단, 양 극단을 잡아서 아까 앞에서처럼 바램 없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라 뭐 그런 7가지처럼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포용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이 십이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으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져서 편중되다 보면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리 인자함도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인자함이 많아지면 이 의리가 줄어드니까요. 또 시비지심이 이 예의가 많아지면 또 지혜로움이 줄어들게 되고 지혜로움이 많으면 또 예의가 줄어들게 되고 하는 전부 다 서로 상대성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서 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을 겪을 때는 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부인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수용할 수 있게 하나로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는 통합적 사고가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죠. 1차 통일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오토, 무토가 나오는데 신념으로부터의 해방된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각자가 품고 있는 신념의 차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은 쉽게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상화적 작용이고 어떤 결과가 신념으로부터 해방된 어떤 그런 신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차 통일이고요. 무토가 나오는
저 오토죠. 오 무토가 나오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 이러한 것들 인이예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차렸을 때 이런 영역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1차 통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수가 너무 많았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흐른다 그랬죠. 화의 마음이 화가 약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우리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장육배는 우리의 그 오욕 칠정이 다 내포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과 어떤 그 의식 상태가 그대로 표출이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했을 때 여기에서 표면의식과 몸이 하나가 아니고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잠재의식 부분과 이런 몸에 나타나는 뭔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심적이 나타난다. 여기가 일수인데 수가 많음으로써 수국화를 하니까 화가 약해짐으로써 어떤 심적이 나타나고 아까 그 마음 상태 흐름 심장이 약했을 때 어떤 그런 마음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 화가 많았을 때 수가 약해지면 이런 마음으로 흐르는데 몸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신적이 나타난다. 배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랫배 꼭 심하면 이제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많았을 때, 즉 이제 인자함이 많았을 때는 폐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목이 많으니까 상극관계에 있는 이 금하고 금이 적어짐으로써 이 폐의 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니 여기는 간의 위치인데 왜 폐의 적이라고 하느냐? 희한하게도 폐가 안 좋으면 이쪽이 이렇게 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이 많았을 때 이렇게 간적이 생긴다는 거죠. 왜 금이 많으니까 금극목해서 목이 약할 때 그런 마음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간적이 왼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적.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다 책임지겠어 하는 대신심이 작동이 되어지지 않고 아유 네 책임이야. 나는 전혀 책임이 없어.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자꾸 미룰 때 어떤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비적이 생긴다는 거죠.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적들은 우리의 오장육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적들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 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고적인 거, 감각적인 거, 직관적인 거, 감정적인 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런 식으로 비적 가운데 생기면서 모든 오장육부의 가장 약한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푸른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성기공에서 보면 국성기공도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이쪽 사등분을 해서 이쪽 위 이쪽은 심장 화라 그랬죠. 이 밑에는 목이라 그랬고요. 여기 오른쪽은 금이라 그랬고 여기에는 수라 그랬고 가운데는 토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 적이 생김에 따라서 이 다리 하체로 또 상체 팔 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통증으로 또 심해지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이런 적들을 풀어냄으로써 가능하고 또 팔다리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함으로써 이런 적을 또 풀어낼 수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이쪽의 부교감신경형들은 척추운동을 위주로 또 교감신경형들은 복부운동을 위주로 이러한 심신의 활동들을 주음으로써 이렇게 균이 다 풀어낼 수도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행주자와 염려불망 의수 단전이 되어진다. 즉 행동할 때나 앉아있을 머무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생각이 단전을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단전을 짓듯이 단전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단전.
이거는 뭔 얘기냐?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옛날에 수동 기어가 있죠. 중립을 거쳐야만이 어느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에도 반응할 수도 있고, 내면적인 어떤 그런 내부 정보에도 반응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기토, 즉 10기토죠. 2차 통일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차 통일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즉 왼쪽에 어떤 뭐 성성이라고 깨어 있는 것과 오른쪽에 어떤 고요한 적적이라고 하는 것과 깨어 있는 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단점이 있거든요. 성성을 깨어 있다 보면 잡념이 많다고 했죠. 그 적적 산란이라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성성산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적은 고요하는 것이죠. 집중을 하니까. 이 적적을 하게 되면은 무기 상태, 혼심 상태에 빠지는 게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성산란과 적적 어떤 무기를 어떤 균형을 잡는다 했을 때는 성성적적이나 적적성성, 즉 고요하게 깨어 있어야 되어지는 걸로 균형을 잡고요. 그 다음 밑에는 척추운동, 복부운동을 통해서 저항적 호흡을 통해서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38목, 생명력이 이렇게 왕성해지는 걸로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화된 것과 균형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4구금과 38목이 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50토의 어떤 그런 1차 통일과 2차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 깨어있음으로써, 깨어있는 집중으로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써 가능하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 모든 인물들의 어떤 그런 행동과 성격, 성향이 분석이 되어지듯이, 그런 분석이 되어지면, 알아지면 뭔가 조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적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음, 주시, 내지는 알아차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국선도에서는 상화적 개념이다. 즉, 심프 상화라고 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는, 뭡니까? 하여튼 그 제목이 있거든요. 인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긴 합니다. 참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알면은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